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채 경매 결과 수요가 상당했다는 점도 채권 매수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글로벌 IB들의 시각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측에서는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몇 차례나 동결할 수 있다면서 인상보다는 동결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곧 추가 긴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는 않았다면서 이번에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 역시나 긍정적으로 해석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9월 FOMC를 앞두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번 주 또 9월로 넘어가는데요. 여러 경제 지표들 발표가 또 이번 주 중후반에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닝쇼 오늘도 뉴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제정세와 관련된 소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어제 전해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의 또 만남들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28일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관련한 정보들을 교환하고 무역 문제를 논의할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네, 오는 29일이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첫 대면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지금 지나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이 지금 베이징을 방문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나온 내용이었고요.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만나서 상업 이슈에라든지 실무그룹의 설립 그리고 수출 통제 시행 정보 교환 대해서 합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러먼도 장관은 회담 이후에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에 관련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장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양국이 이 같은 곳에 뜻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러먼도 장관은 또한 미국은 수출 통제 시행 전략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첫 번째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국가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는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는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일단 이 실무그룹은 차관급에서 매년 2차례 회의를 갖기로 했고요. 미국은 오는 내년이죠. 내년 초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상무부 측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합의와 더불어서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좀 풀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다음 달에 인도와 베트남을 잇따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데 이어서 이제 다음 달 초에는 인도와 베트남을 각각 방문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혼조된 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에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옌 푸종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해 베트남의 주요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양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여기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고요. 양국의 지도자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 혁신주도 이 베트남의 경제 성장의 촉진이나 교육이나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적인 유대도 좀 강화를 하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인도와 관련된 소식을 보시면 7일부터 11일까지 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 뉴델리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하는 곳은 최근에 중국을 제외한 또 다른 생산 거점으로 부각받고 있는 신흥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견제도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 소식 살펴봅니다. 오픈AI가 이 기업용 챗GPT 버전인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했습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오픈AI 최신 거대 언어 모델인 기업 직원들이 코딩과 같은 역량이나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내부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챗GPT 유료 버전보다 무려 2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성능까지 상당히 개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 측의 보도에 따르면 이 챗GPT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가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고객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견제 조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오픈 AI에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7월에 빙챗 엔터프라이즈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빙챗 엔터프라이즈 역시나 오픈 AI 기술에 좀 근거를 했고요. 챗 GPT와 유사하게 텍스트를 요약하거나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빙챗 엔터프라이즈와 관련해서 기업 데이터를 비공개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픈 AI의 지분 49%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두 회사 간 가끔 갈등이나 혼선도 함께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챗GPT와 관련해서 최근에 챗봇과 관련돼서 여러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이 계속해서 기술을 출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의 경쟁 구도도 같은 지붕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